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폭주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는 안중에도 없고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마치 왕조시대의 왕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행동은 지금 1심 선고를 앞둔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의 재판에서 무죄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막가파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두 재판의 경우 all or nothing,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모든 법률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최근 폭주는 자신의 재판 리스크가 사법적인 해결이 불가능해지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입니다. 우선 이재명은 11일 오늘 대장동 재판에 이유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을 했지만 무단 불출석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가족의 장례식을 이유로 전날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오늘 이 그러니까 부인의 할머니 발인을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동규의 정인 불출석 사실을 알게 된 이재명 역시 법원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재판부는 재판을 또 한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는 재판의 정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재판의 피고인입니다. 정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부를 아예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장동 재판부입니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무단으로 불출석을 했다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도 이 별다른 조치 없이 재판부는 3분 만에 재판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대장동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재명과 정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져서 연기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5일로 잡혔습니다. 사실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게 끌려다닌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걸핏하면 재판 연기 술수를 부렸죠. 그런데 김동연 판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재명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위정교사 혐의의 선고 재판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정교사 재판에서 혹시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정교사의 경우 워낙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김동연 판사가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좌우 배석 판사들이 김동연 판사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죠. 3년을 구형했는데 법정 구속까지는 몰라도 징역형 선고가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명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엄청난 폭주를 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죠.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재명은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또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목적어는 누가 들어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일은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이 발뺌을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끌어내리자고 말했을 뿐이지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딴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힐난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를 한다. 나는 안 했다. 분명히 다 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말장난이죠.
불리할 것 같으니 발을 빼는 특유의 이재명식 궤변에 지금 열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마음이 급해진 이재명이 급발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이 정도 발언이라면 거의 막가자는 것이죠. 재판에는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하고 지금 완전히 자기 멋대로입니다. 이재명의 극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은 진작부터 지금 탄핵 노래를 불러왔죠.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 단체들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하는데 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앞장서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법처벌을 앞둔 이재명이 직접 앞장서서 폭주하는 것과는 또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당장 이재명의 재판 불출석과 끌어내리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되니까 자기가 살자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11월 위기설은 지금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1월 15일과 25일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14일 15일 선거법 재판 하루 전인 14일에는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오는 24일 변론이 종결됩니다. 이 재판의 경우 이미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24일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다음 달 14일 그러니까 15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부인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4일 선거법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유죄에 이어서 또 하루 만에 이재명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하루 차이로 두 부부가 선거법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은 다릅니다. 김혜경은 지난 2021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검찰이 기소를 앞두고 있죠.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부부가 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의 유죄 증거로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는 17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판에 상방울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근 공개됐죠. 이화영과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의 녹취록에 등장한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재판 거래와 관련한 증언들을 김성태 회장이 그와 관련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긴장시키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이재명에게 이번에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절망감을 심어줬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사법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선택했고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빌드업을 시켜서 국감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최근 폭주가 그런 폭발의 예고탄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지금 그 폭주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이재명에 대한 테러, 이런 발언으로 지금 최근 들어 극단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죠. 김민석 최고위원. 그런 김민석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이었다면 무죄로 결론 났을 것이다. 사악한 검찰의 잔인한 테러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지금 또 대국민 선동에 나섰습니다. 마치 이재명과 김혜경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검찰이 부부를 소환해서 괴롭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주변에서는 이미 팩트와 허구의 경계선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봐도 민주당과 이재명의 주변은
거짓말쟁이들의 집합소 같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온갖 거짓말 범죄들로 처벌받았죠. 그리고 또 2건의 거짓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 역시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 당시 식사 대접을 받았던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이 자기 밥값은 자기가 현금으로 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혜경과 공모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김혜경은 위정교사 혐의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가 위정교사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당시 김혜경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 가운데는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의 부인 신경애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 씨는 검찰 수사에서 자신은 당시 식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면서 현금으로 자기 밥값을 자기가 지불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박정호 판사가 좀 아무리 봐도 의혹이 생기니까 직권으로 그 음식점의 결제 단말기, 보통 포스기라 그러죠. 그 포스기라고 말하는 결제 단말기 내역을 제출할 것을 음식점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당시 현금 결제 내역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당시 현금 결제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의 측근 김용의 재판에서도 2사람이 위정을 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이재명의 주변에서는 거짓말이 아예 일상화가 된 것입니다. 이화영도 이런 얘기를 했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재판정에서 뒤집기 위해서 일부러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일부러 허위로 진술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짓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놓는 거짓말쟁이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특히 이재명의 주변에는 하나같이 거짓말쟁이들만 지금 몰려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의 집합소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이재명이 1심 선고를 받고 이재명이 무너지고 있을 때도 계속 이재명을 감싸고 돌까요? 의원 부인들이 이재명이 무너져 가는데 위정 위험을 무릅쓰면서 끝까지 위정을 하면서 진실을 외면할 배짱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힘이 빠져나가면 당장 주변에서부터 이재명을 외면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11월 위기설은 11월 몰락설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